안녕하십니까. 아말감 179회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네, 저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네. 귀향하기에 네. 적절한 날씨가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네. 보내고 계십니까? 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굳이 요즘 같은 요런 팬데믹 전국에서 굳이 고향으로 코비드 바이러스 실어 날릴 게 아니라 집에서 아말감 같은 거 정주행하시면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최근에 뭐 10,000명 이상 그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10,000명. 저희 사무실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나왔고 이제 네. 진짜 그동안은 예전에는 그 걸린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네네. 슬슬 주변에서도 케빈 스페이시인가요? 아니 케빈 뭐죠? 케빈 베이컨 이론? 응. 한 6달이 건너면은 아는 사람이 누군가 전 세계 모든 네. 사람과 연결된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한 6달이 건너면은 이제 확진자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 네. 클로이 모레츠 신작이 나와서 네. 제가 클로이 모레츠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기 네, 때부터 네.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로이 모레츠 팬페이지를 제가 이제 팔로잉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클로이 모레츠가 임신한 사진이 네네. 계속 만삭인 사진이 계속 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클로이 모레츠가 베컴 아들하고 연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드디어 그래서 이제 출산까지 가나? 펜질 그만해야 되나 하는 시점이 왔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막 배를 이렇게 내놓고 다녀요. 그래서 네. 아씨 뭐지 했었는데 네. 요번에 클로이 모레츠 신작 마더 안드로이드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개봉하면서 그 영화의 설정이었구나를 알게 돼서 얼마나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렸죠. 네. 그래서 기대하던 배우의 영화니까 이제 한번 같이 보자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 그 기본 정보를 한번 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마더 안드로이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고요. 장르는 SF로 분류되어 있네요. 미국 영화입니다. SF 미국 네. 영화. 2021년 제작 시간 상영 시간 110분. 110분. 네, 그리고 감독은 메슨 톰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반 전 영화도 넷플릭스 영화 프로젝트 파워. 네. 뭐야? 하여튼 글쎄요, 거의 뭐 신인급이라 보면 되겠네.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출연진은 보면 클로이 모레츠, RG 스미스, 라울 카스틸로 해서 일단 아는 이름은 클로이 모레츠 정도밖에 없고요. RG 스미스 그 디트로이트에 나왔잖아요. 디트로이트. 그 흑인들이 그래요. 흑인 폭동 혁명 뭐라고 해요? 일단 폭동이었지. 네네. 그걸 주제로 했던 가수의 꿈을 키우는 그때까지도 저는 RG 스미스가 네. 이름도 스미스고 진짜. 얼굴도 네. 낯이 있고 해서 저는 윌 스미스 아들인 줄 알았죠. 저도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양반이 또 특히 그 노란색 비닐 쓰고 있는 게 너무 핸콕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무슨 혈연 관계가 있는 건가 해서 검색해 보니까 이름도 스미스여서 아무튼 뭐 이 양반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인지도 높은 배우인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메슨 톰린이야 감독이야. 근데 이런 영화를 찍고 싶어. 그러면 클레이 모레츠만 잘 알면 돼요. 나머지는 아름아름으로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엄청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영화는 저예산이 아니라 거의 무예산 영화예요. 그러니까 클로이 모레츠만 알면 만들 수 있는 영화. 정말 저렴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네. 일단은 기본 정보 뭐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근미래입니다. 사회 배경은 별다른 과학적 발전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안드로이드 기술만 엄청 발전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인간형 안드로이드가 아주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인조인간이라고 하면 정확하지가 않죠. 이 휴머노이드를 다 각 가정마다 한 명씩 구매를 해서 집사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간과 아주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이제 클로이 모레츠, 조지아 혹은 G라고 부릅니다. 조지아와 적어야지. 샘이 서로 연인 관계 혹은 썸 타는 관계 혹은 프리섹스한 관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지아가 임신을 한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죠. 우리는 아직 대학생인데 얘를 낳아서 기를 능력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이 조지아는 샘과 사귀고 싶은지도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샘은 임신한 것을 사실을 알고 낳아서 기르자. 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입장이죠. 네, 사랑되더라고요. 예. 하지만 조지아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약속돼 있던 그 친구들과의 파티 자리에 가서 조지아가 이 친구들에게 이 고민거리를 털어놓죠. 그러던 중 갑자기 핸드폰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핸드폰 화면이 지직거리면서 무슨 그 화면 조정 네.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깥에서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고요. 나가보니 이 안드로이드들이 이 휴머노이드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인간이 볼 때는 오작동, 네. 그 휴머노이드 입장에서 볼 때는 각성, 제작동. 네. 각성을 하면서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렸던 인간들을 싹 제거하고 자신들만의 뭐 또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네. 그 내심은 영화에 끝까지 표현되지 않지만 어쨌든 인간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이미 뭐 완력에서부터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죽어나가죠.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샘과 조지아는 보스턴을 향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은 위험하니까 피해서 이 숲길을 이용해서 보스턴을 향해서 걸어서 이동 중에 있죠. 보스턴은 아직 휴머노이드들에게 함락당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스턴에 가면 안전한 국가로 떠날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다. 거기서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만삭이 된 클로이 모레츠 그 조지아의 배로 봐서는 시간이 뭐 한 6, 7개월쯤 흐른 것으로 보이죠. 네.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 보스턴을 향해서 이 두 커플이 이동을 해갑니다. 이 중간에 안드로이드들에게 발각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지아를 피신시키기 위해 샘이 미끼 역할을 자처해서 이 둘은 분리되게 되고요. 샘은 그 과정에서 안드로이드에게 잡혀가고 이 조지아는 아서라는 인간에게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서는 기존의 이 안드로이드들을 제작하던 회사의 AI 개발자였었는데요. 그래서 AI들의 어떤 습성 그리고 생각을 좀 잘 알고 있어서 이 숲속에서 혼자 생존해 왔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지아는 잡혀간 샘을 구해야 된다. 아이의 아빠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려고 하지만 이 아서는 말리죠. 아서라고 하죠. 아서라. 네. 하지만 그 완강하게 의지를 보이는 조지아를 위해서 자신이 개발한 아머, 투명 망토를 건네줍니다. 딱 2개를 개발해 놨는데요. 이것은 AI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이걸 입고 잠입을 해서 샘에게 이걸 다시 입혀서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옷을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조지아가 안드로이드들의 거점지에 잠입을 해서 샘을 구출해 나오죠. 네. 그때 이 샘의 그 상태가 너무 처참하죠. 네네네. 난 이런 장면은 못 보겠더라고. 이 발목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양쪽이. 네. 아무튼 그래서 적당히 잔인하네. 적당히. 네. 네. 근데 나 상상이 가잖아. 그 으스러진 네. 느낌이. 그래서 얼마나 아플까. 적당히 잔인하면 각도가 틀어져 있고 많이 잔인하면 단면을 노출시키죠. 네. 단면까지는 노출시키지 않는 그냥 피만 많이 이렇게 번져 있는. 그리고 이게 박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네네. 그래서 무사히 구출을 해 나와서 이 아서의 도움으로 보스턴의 기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네. 그 안에서 무사히 출산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부들이 한국행 배에 탑승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출산을 하는 사이 이 병원 주위로 안드로이드들이 총 공세를 취해 오는데 네. 과연 무사히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스포일러를 할 거잖아요. 하다 보면 스포일러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영화적으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 AI 관련된 영화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AI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해 왜? 왜라는 의문은 품으면 안 되잖아요. AI 관련돼서는. 그 그렇죠. 기본값이니까. 그렇죠. 그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은 무조건 옳은 거죠. 그 결론으로 오는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왜 따져? 인간이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고 결론은 항상 옳게 나오는 게 빅데이터에 의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사람을 죽이네? 죽이면 하니까 죽이겠지. 아니 인간이 왜 멸종돼야 돼? 멸종할 만하니까 멸종시키겠지. 그렇게 편안하게 보다 보면 이 영화 술술술술 하면서 영화의 뭐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기교라든가 정말 돈 많이 아꼈다. 저기서 진짜 돈 많이 세이브했다. 요런 것만 보게 돼서 그래서 큰 거부감 없이 술술 끝까지 다 달았습니다. 편한 영화입니다. 이제 와서 그 AI물이 왜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하냐라는 걸 따진다는 거. 그건 이미 지난 90년대에서부터 뭐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때쯤에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AI는 인간을 네. 공격한다. 뭐 네네. 예전에 그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 영화들에서 그걸 고민하는 인간을 왜 살려줘야 되냐라는 네. 거 고민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거고 네. 그러면 이제는 네. 그걸 다시 그걸 따질 필요는 네. 없어. 이제는 인간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값이고 그렇습니다. 과연 인간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그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네. 대한 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다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사실 좀비 영화 상영장에 들어가서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에이 좀비가 있어. 에이 좀비가 어딨어 라면서 영화를 끝까지 앉아서 보는 거랑 똑같은 경우인데 사실 AI가 왜 사람을 죽여?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보면 안 죽일 이유가 딱히 없으니까 왜 인간도 다른 경쟁 종들을 제거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AI라는 또 어떤 가장 그 최상위 포식자가 될 만한 종이 출현한다면 지금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을 제거하려 하겠죠. 네. 자기들이 그 자리를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이제 클로이 모레츠 영화 개봉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나온 다음에 바로는 못 봤어요. 바빠갖고 그러다가 어디 그 어떤 평론가가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K-팝 열풍, K-컬처 열풍에 대해서 문화평론가가 이제 이 한국의 위상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과거와는 다르게 그걸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영화가 언급되더라고요. 네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전과는 다르게 세련되고 좀 체계가 있고 안전한 나라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도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다. 예전에 마치 우리가 뭐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를 바라보듯이 이제 세계에서 그런 위치를 점한 게 우리나라가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예를 들었지만 이 영화를 예를 들면서 여기서 안전한 나라로 이 세계가 이 멸망의 디스토피아에 처해져 있는데 안전한 나라로 한국이 언급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세계 문화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위상 그렇게 언급을 설정을 하더라도 하여튼에 그 어색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거 봅시다 해가지고 본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영화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연출이 좀 너무 구려요. 이게 처음에 5분부터 이제 내가 그거를 이거 좀 불안하다 싶었던 게 처음에 안드로이드가 이제 각성을 하고 그 주인공 파티에서 서빙을 하던 안드로이드였죠. 걔가 각성을 하고 그 학생들을 막 죽이는데 그때 이제 인간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빠따로 이제 뒤통수를 쳐요. 이 안드로이드에. 그때 뒤통수를 맞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쓰러졌다가 고개를 이렇게 쓱 돌릴 거 아닙니까? 자기 빠따 친 쪽으로. 근데 뒤통수를 맞았는데 앞 가슴팍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까만 무슨 뭐 윤활액 같은 게 흘러. 근데 물론 이제 얼굴도 윤활액이 흐르고. 근데 가슴이 왜 찢어져? 어쨌든 가슴이 이게 찢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이게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셔츠 깃을 손으로 이렇게 벌리고 돌립니다. 이런 장면, 뭐지? 왜 저래 연출을 하지? 아니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기 그 기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 아닐까요? AI가 판단하기에 그게 옳으니까 무조건 옳은 거야? 깃을 좀 보여주면서 가슴이 여기서 터져 나오면은 조금 더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왠지 수 없죠. 그 알파고가 왜 저렇게 저수를 놨는지 네. 아직도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거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김성태 국회의원이 단식을 했었는데 단식 뭐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 이게 실려가면서 그 들것에 이렇게 실려가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이렇게 티셔츠를 들어올려서 배를 이렇게 깐단 말이야. 자기 배가 이렇게 홀쭉해졌다. 나 이렇게 굶었다라는 걸 이게 어필하기 위해서인지 그런 장면처럼. 그 장면 조금만 더 갖고 놀면 안 돼요? 넣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실크사 나오면서 들고 실고 날리면서 배를 가렸어요. 또 끌어내렸어. 근데 소방대원이 그걸 가려줘. 근데 다시 한번 끌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김성태가 배가 그렇게 홀쭉해지기 전에 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 배를 비교값을 알 수가 없죠. 어유 배가 많이 진짜 홀쭉해졌네.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홀쭉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도. 근데 나이를 감안하면 뭐 홀쭉 그 정도면 뭐 굶었나 보다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쏙 들어가면 피골이 상접한 건 또 아니었으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인은 그렇죠, 자기 배를 그렇죠. 아니까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이거 홀쭉해진 거다 해서 보여주고 싶었겠죠. 하여튼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출도 막 구린 게 또 이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보스턴 그 기지로 이제 안드로이드들이 그 방어망을 뚫고 들어와서 인간들을 끝내려고 할 때 이 클로이 모레츠가 EMP를 작동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EMP 버튼과 그 안드로이드들이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그 문 사이에서 문은 막아야겠고 버튼은 눌러야겠고를 해서 발끝으로 문을 밀고 손끝으로 버튼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완력이 센 안드로이드가 수십 명이 문을 막 미는데 발꼬락 끝으로 이렇게 문을 살짝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드로이드들이 문을 밀치면서 밀렸을 때 그때 발끝으로 대고 있던 그걸 반발력을 해서 날라서 스위치를 눌러도 될 것 같은. 아니면 그냥 뛰어가서 누르면 되잖아요. 그 누르는 그렇습니다. 순간 EMP가 작동되니까 그 순간 그 안드로이드는 쫙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 목적에서는 코드 빼듯이. 그 목적에서는 그 아기를 꼭 북한에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 아기가 그럼 안드로이드인가요? 아마 저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 물론 이거는 물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평론가분도 말씀드리자면 그 평론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영화를 끝까지 안 봤어요. 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북한이거든요, 사실. 그 아이가 가는 곳은.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드로이드가 이 사단이라는 건 이 모든 거는 북한에서부터 촉발이 됐다. 그건 아닌가. 이거 알다시피 북한 진짜 엄청 IT 강국이잖아요. 해커를 국책으로 양성하는. 그잖아요. 뭐 SMBM, ICBM 뭐 이런 거 쏴대는 거 보면은 일단은 특정 과학 기술력도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고 그리고 그 전자화폐만 암호화폐만 해킹하는 블루 노르푸신지 뭔지 하는 그런 집단도 있고 엄청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AI를 그 집단이 만들었는데 북한의 그 특유의 폐쇄되어 있는 앱 상황에서 거기서 애가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가 학습을 하다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엄청 몰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중에 그 AI를 세계로 퍼뜨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동시에 모든 AI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에서 AI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안드로이드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인종들은 사라지고 북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고립된 인종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아이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떤 여기서 이뤄진 일련의 그 촉발된 사태가 북한을 소행이다. 시작으로 발전한 거 아닐까. 제가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아까 말씀하신 그 조끼로 보는데 그 조끼에서 보면 조그만 너트들이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내 안드로이드 눈에서 나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물성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그만 너트가 뭘로 엄청 엮여 있냐면 케이블 타이로 엮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민이 그렇게 하나로 엮여 있는 거죠. 그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커뮤니즘이 돼가지고 어떤 인류를 하나의 돌파구로 헤쳐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그러니까 요 인류들이 북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또 북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그 외국 인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백인은 부러워하고 흑인은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남는 인류 2명은 누구냐면 여자, 백인일 땐 여자고 흑인일 땐 다리가 부상당한 장애인. 이 정도 되어야지 자기네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이 시상의 유토피아의 시발점에 자기 황인종 동양인과 어떤 비슷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 제목도 되게 너무 쏟아내네. 이 영화 제목도 되게 웃기는 게 그냥 마더 안드로이드 이래가지고 저는 일종의 욕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하잖아요. 마더퍽 이런 거 하는데 영화 제목을 보니까 슬래시가 있어요. 영화 제목에. 그러면 안드로이드 분의 마더잖아요. 그럼 이 분수라면 이 팔다리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를 위에 아래를 약분을 해보면 결국 밑에는 아까 안드로이드 뭐였습니까? 주체사상이잖아요. 주체사상과 모성만 남아요. 그러니까 모성분의 주체사상분의 모성이 결국에는
완벽한 하나의 숫자 1이 되는 거 이거 두 개가 똑같아서 1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성은 네. 주체 사상이다. 그러니까요. 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갑니까? 요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그래서 반공 무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 탈출 대상이 되는 그 국가는 북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네. 코리아 하던데 이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배가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네. 와서 이걸 태우고 가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진짜. 저는 그래서 아직도 뭐냐면 아직도 옛날에 그 뭐였죠? 로스트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한국 신이 잠깐 나온대요. 그 여자분의 회상신에서 한국 여자분의 회상신에서 근데 그때 엄청 낙후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아직도 한국을 보는 눈이 그렇게 보고 있나 제작사들 중에 몇 명인데 그게 아니라 그 한국 사람이라고 왔던 배에 태우는 사람들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거나 보고 책이라 이런 거 보면 누가 봐도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아니다. 북한이다. 그래서 그 평론가가 네. 이 영화를 제대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건지 한국을 안전한 나라로 설정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근데 여기서는 북한을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저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스턴을 막 갈 때 왜 가려고 하냐. 보스턴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 했더니 그 중간에서 만난 그 군인들이 그 엄마하고 네. 아기만 받아준다 하더라. 아빠는 네. 못 간다 하더라. 네. 식량 문제 때문에. 네. 북한의 식량 문제가 그러네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똑바로 북한을 상정한 것 같기는 해. 그렇게, 근데 그러네요. 남한과 네. 북한은 헷갈린 것 같진 않고. 네. 그래서 그럼 북한을 상정했는데 저기는 이걸 평론가는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한 건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아니면 네. 한국 사회가 통일돼서 국격이 높아지고 네. 있고 네. 또 세계를 소프트 파워로 주도하는 그런 한국의 힘이 국력이 높아져서 이제 한반도의 그 평화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뤄내서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방제 정도의 안정화를 이뤄내 가지고 이번에는 북한 쪽에서 데리러 오고 다음번에는 남한 쪽에서 데리러 오고 뭐 이런 식의 연방제를 이루면 뭐 이제 북한군은 북한 옷 입고 다니겠죠. 네. 남한군은 남한 옷 입고 다닐 테고 다만 EU처럼 자유롭게 왕래하는 네. 이런 시스템일 테니까.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서 평화 프로세스도 진행이 돼 있다라고 상정을 한 건지. 근데 식량은 또 왜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장군님이 수틀려가지고 전 세계 한번 리부팅 한번 하자. 야 어떻게 준비됐냐? AI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 안드로이드가 네. 일부러 그 애는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다. 는 게 그 영화 그 뭐죠? 옛날에 있던 그 B급 영화 중에 스크리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95년도 영화인데 네. 저기 로보캅 나오는 영화입니다. 알죠. 그 양반 나오는. 피터 웰러. 네. 내용이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배경이 안드로이드가 반란을 일으켜요. 우주의 어떤 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다국적 기업과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 자원을 두고 이 기업과 연합군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안드로이드 무기를 만들어서 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안드로이드가 각성해서 연합군도 죽이고 이 기업도 죽이고 양쪽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 안드로이드들과 싸우는데 싸우다가 인간이 거의 절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한정된 공간에 주요 인물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 인물들이 모여 있다가 이 안드로이드들이 변종을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쉬웠는데 변종을 만들어냈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거든요. 너가 안드로이드 아니냐 하면서 누굴 죽입니다. 한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안드로이드가 아닌 걸로 밝혀져요. 진짜 안드로이드는 제가 아니라 쟤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막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어디로 하냐면 그 인간들이 최후의 그 기지로 삼고 있는 달 기지로. 달에 지구는 이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드로이드한테 장악당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지구는 버리고 그냥 달에서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자. 그래서 달로 가는데 그 가까스로 탈출한 그 달로 가는 비행기 우주선 안에 뒤에 고민형이 놓여 있었는데 그 고민형이 싹 움직이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민형이 변종이었던 거예요. 고민형이. 그것처럼 요것도 그 아기 낳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 여자가 기절해 있던 상태에서 아기 낳았는데 그때 그 안드로이드 침투한 안드로이드가 아기를 뭐 바꿔챘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좀 뭐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인류 최후의 보루인
한국, 네. 북한, 일단 그럴 수 한국으로 있네요.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싹 다 네. 조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열린 결말 뭐 이런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이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가 너무 숭숭숭숭 구멍이 많으니까 그거를 아무거나 메워가는 건데 이건 뭐 열린 결말이 거의 벌린 결말이에요. 이건 아무데나 아무거나 갖다 대놓으면 이 영화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할 수 있게 만드는 아 여기 보시면 화합의 장이네 커뮤니티의 장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구성이 치밀하지 못하고 네. 연출이 좀 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1, 2분 정도에 네. 그 심파 씬이 나오는데 좀 너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게 감독이 네. 북한과 한국을 잘 구분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만드는 꼬라지 보니까 클로이 모레츠가 그러니까 조지아가 네. 자기 아들을 북한 그 통통배에다가 입양을 보내면서 이제 네. 보내면서 네. 아이만 받는다 우리는 네. 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막 펑펑 울면서 네. 편지를 쓰죠. 편지를 네. 쓰면서 어떤 상상하는 장면이 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장면이 이렇게 네. 상상되다가 이 부모님이 우리 부모가 너희를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네. 한국에 가서 한국의 부모들이 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잘 키워주길 바란다 뭐 그런 내용을 쓰면서 네. 다시 이게 바뀌어서 한국인 부모들이 얘를 키우는 장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배경에 나오는 그 환경이나 집이 네. 전형적인 중산층 미국인의 그 교회에 있는 네, 잔디밭 있는 그 집이에요. 네. 한국에 그런 집 없잖아. 그럼요. 아니 뭐 아파트지. 이 편한 세상이나 아니면 레미안 존더 나오면은 유복하다 싶은데 그런 배경은 뭔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이해도 없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고 북한군을 출연시킨 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냥 단순 실수인가라는 생각도 들다가 하여튼 조금 이제 좀 구멍이 많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약 2번 정도의 반전이 있죠. 네. 그거는 좀 오 하는 좀 맞습니다. 아이디어로 이렇게 좀 우리가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장면도 있기는 좀 있어요. 단언컨대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살아나진 않아요. 그렇지. 예, 살릴 수는 없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리고 게다가 심폐소생은 안 돼. 예, 게다가 클로이 모레츠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착이 없었어서 그래요? 이 영화에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애착이 왜 없죠? 저 hit걸. 네? 아니, 힛거리긴 한데 그때는 귀여움은 있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갑자기 그분이 어느 순간 성체가 돼서 내 앞에 딱 나타났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역 출신의 배우들이 성인 배우가 되어서 연기하는 걸 볼 때의 이유 모를 그 죄책감 이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길래? 아니 뭐 어떻게 방향인데 내가 어떤 설정을 하고 보는 건 아닌데 아무튼간에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삼촌 같고 부모 같은데 제가 와가지고 저런 연기 펼치고 있는 그것도 그렇거니와 그 클로이 모레츠의 외모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죠 처음엔. 저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5호, 그러니까 취향이라고 하면 또 너무 물건 같고. 이거 나중에 또 뭐 취향은 취향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게 좀 많이 타는 편차가 있는 외모 같아요. 그래요? 네. 얼굴은 누가 봐도 다 이쁜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쁜데 그런 이쁜 거 있잖아요. 인형같이 곰인형같이 이쁜 거 있고 또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거엔 섹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분파 중에서 제가 앉은 자리 제일 멀리 있는 분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엄청 좋아하는 배우라서 이게 보긴 봤는데 근데 클로이 모레츠가 전체적으로 영화 선정을 잘 못해. 그렇더라고요. 제5 침공이라는 또 이상한 저 쓰레기 영화 있습니다. 넷플릭스 쓰레기 영화. 저는 클릭도 못하겠어요. 마우스를 포인트를 그 위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아이콘 위로 지나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한 백가 애 둘러서 왜냐면 조금 재생될까봐. 지금 지나갈 때 그 예고편 재생되는 게 나오니까 피해가야 돼요. 그거 진짜 구리고요. 네. 그 다음에 섀도우 클라우드 이건 못 봤고. 그 오락물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평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담스 패밀리 목소리, 레드 슈즈 목소리, 뭐 통과제리 목소리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는 뭐 빼고 우먼인 할리우드 여기서는 어떤 진취적인 어떤 진보주의자로서의 클로이 모레츠의 모습이 이건 다큐멘터리예요. 배우 자신으로 나오는데 헐리우드의 여성 배우들, 제작자들, 감독들을 조명하는 영화거든요. 거기서는 뭐 이건 연기가 아니었으니까 빼고 마담 사이코도 이거 좀 구렸거든요, 영화. 요 영화도 영화 전반적으로 좀 저렴한 냄새가 나요. 별로 이상하고 그다음에 뭐 서스페리아 이거는 뭐 제가 공포 영화는 안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진짜 여태까지 역대급으로 망가진 역을 맡아요. 뭐 물론 비중도 작거니와 그걸 망가지기도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여기서 이렇게
큰 비중 사건의 발달을 보여주긴 하는데 큰 비중도 차지하는 시대가 근데 이건 틸다 스윈턴도 나오고 다코타 존슨도 나오고 뭐 하는데 자기는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 그거는 괜찮다는 평이 있던데. 그래요? 아씨 잘 못 봤어요. 제가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브레인 온 파이어 여기서는 어떤 좀 뇌질환을 앓는 역할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영화 개쓰레기입니다. 이건 개쓰레기고. 네. 그다음에 제5침공 개쓰레기고. 네네네. 레기스 키라 나이틀리하고 그 클로이 모레츠 나온 영화거든요. 레기스 요거는 조금 괜찮아요. 요건 좀 괜찮고 근데 너무 좀 오래된 2014년 영화인데. 클라우즈 오브 실즈 마리아 요거는 괜찮은데 얘는 쪽에서 완전 단역으로 나오는 좀 그런 게 있고 캐리 영화 이거 개판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무비 43에 나왔는데 여기는 너무 또 단역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힛걸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휴고에서 괜찮았죠. 휴고. 괜찮은 영화도 하여튼 이상한 영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 영화도 좀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한국도 이거 언급된다 하고 그래서 억지로 봤는데 좀 가슴이 아프네요. 좀 영화가 좀 구려가지고. 저 이 영화 처음 봤을 땐 뭐가 생각났냐면 옛날에 그 큐브 있잖아요. 탈출하는 영화. 방마다 무슨 트랩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탈출하는 영화 보면 그 엄청 저예산이거든요. 방 하나만 만들어 놓고 배경 조명 색감만 다르게 하면서 다른 방인 것처럼 연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액션 할 때도 그 어디 그 트레일러인가요? 그 트레일러에 실려가지고 그 안드로이드들이 쫓아오는데 트레일러에 실려가지고 도망가는 씬 같은 거 보면 트레일러도 없고 안드로이드도 없어요. 실내만 있어.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넷플릭스에서 돈을 아낄 것인가? 근데 여기다가 돈을 많이 갖다 써다 부었으면 또 터미네이터랑 달라지는 점이 없을 거고 차별화가 되는 점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넣었어도 터미네이터처럼 못 찍었을 것 같고 감독의 역량이 그만큼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건 그래요. 네. 아니 클로이 모레츠 저 각본 대체 누가 골라주는 거야? 친오빠가 그 매니저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커미션이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빠 커미션 어디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렇고 네. 뭐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모성을 이제 이렇게 심파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건지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2시간짜리 영화가 중요한 씬이 다 잘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자체. 2시간이나 됩니까? 아니요, 이거 1시간 110분인데. 맞네. 그러면 2시간 반짜리 영화가 뭔가 중요한 영화에서 큰 그 소스가 되는 장면들이 다 잘려나가가지고 아무도 아닌 영화가 돼버린 것 같은. 저는 어쨌든 클로이 모리츠 때문에 끝까지 볼 수 있었고 네. 클로이 모리츠의 별다른 저희가 없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힘드실 겁니다. 다만 내가 SF의 엄청난 팬이다라고 하면은 볼 수도 있겠죠. 네.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 안드로이드들의 그 스켈레톤 디자인은 너무 터미네이터 같죠. 네. 그 마지막 엔딩이 좀 우울하긴 한데 마지막 엔딩을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여쭤보고 들어가려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화장을 되게 곱게 하고 군인들이 회군하는 걸 철수하는 건 아니면 이동하는 그 무리에 새로운 전진 기지를 만들러 이제 개척하러 이동하죠. 그 군인들이. 그래서 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클로이 모리츠 조지아가 북한의 소행이란 걸 알게 된 다음에 입대하거나 뭐 그런 씬인가. 저도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보스턴에서 포틀랜드로 뭐 이주해서 살려고 새 출발하려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입대하는 장면 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너무 의지를 막 진짜 다 잡으면서 되게 그죠? 네. 그리고 남편은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 부상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고, 네. 출혈로 죽었을까? 아니 왜냐면 이게 되게 저도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은 아니죠. 그 아이를 북한 배에 태워 보내는 장면에서 남편 다리 절단 부위에서 붕대를 감은 데가 점점 빨개져요. 그러니까 치료도 명확하게 제대로 잘 안 됐고 지혈도 잘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출혈로 죽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죽거나 하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죽거나 하더라도 감독이 관객한테 야 이거 봐 얘 죽어가지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과다출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죽은 것 같고 처음에 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 영화 시작하자마자 남편을 회상하는 그 사진을 보고 남편 회상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 엔딩 장면이죠. 그 사진을 태우는 장면이. 여튼 그러면 남편도 죽은 것 같고 여기서 클로이 모리츠는 입대해서 그럼 이제 제5침공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단
결말도 그냥 뭐 시원한 맛도 없고 네. 우리한테 뭘 이렇게 전달을 명백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맛도 없고 네. 근데 영화의 호흡도 굉장히 느려요. 영화 맞습니다. 호흡이 느리다는 게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건데 네. 느림으로써 뭘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뭐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그게 느림으로써 그 영화의 한 가지 장치로 작동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느려서 이게 재미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최후 빌런을 네. 처치하는 장면도 좀 액션도 네. 이제 너무 허접하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클로이 모레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네. 그냥 그러네요. 네. 영화 전반적으로 앞에서 시작해서부터 뒤에까지 쫙 꽉꽉꽉꽉꽉꽉꽉꽉 그 외모를 눌러 담아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풀 메이크업하고 한 번 나오잖아요. 아,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느끼는 희열? 이런 것이 아니라면 왜냐면 영화가 난 좀 느꼈어 희열을. 그러니까 영화가 스토리적으로나 어떤 긴장감을 막 쥐어짜는 요런 거나 해가지고 후반 보러 가면서 뭐 툭 터지고 나오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니까 근데 그런 데서 느껴주시면 네. 영화에 대한 가치를.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렇고 그럼 뭐 좀 최근에 뭐 재밌게 본 영화 좀 있습니까? 라스트 듀얼? 라스트 듀얼. 네, 한번 검색 한번 하죠. 아 라스트 듀얼 괜찮던데. 네. 그거를 할 걸 그랬네 라스트 듀얼. 참여하죠. 근데 웃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웃을 거리 없는데 영화가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이거 라쇼몽이잖아요. 라쇼몽이다 오수정. 그렇지 라쇼몽이네 그러고 보니 오수정. 라수정. 라수정. 네, 라수정. 괜찮아요. 네. 요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네. 저희가 라스트 듀얼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저희 거 듣고 보십시오. 그래 우리 또 스포일러 다 하잖아요. 보고 그 얘기 하나 보다 이게 오히려 나을 걸? 한번 같이 보시고 네. 같이 얘기해 보시죠. 그리고 그거 보셨어요? 뭐요? 지금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 3대 그 기대작 그러니까 대작이 개봉을 했어요. 네. 동시에 하나가 이터널스, 네. 하나가 라스트 듀얼, 네. 하나가 프렌치 디스패치예요. 네. 동시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디스패치는 웨스 앤더슨의 신작인데 네네.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극장에서 봤죠. 아 그래요? 나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보다 졸았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이게 본인이 이것도 그 3개짜리 옴니버스 영화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다 하면 꼭 봐야 되는 영화. 네. 그거랑 그냥 웨스 앤더슨이 평소에 하던 거 했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표절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비주얼이 강화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 미장센은 웨스 앤더슨 영화구나라고 네네. 이제 인정할 수 있는데 네. 줄거리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네네네.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네. 중간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네. 이래가지고 눈이 즐거워가지고 재밌게는 봤어요. 근데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호불호가 진짜 엄청 갈리고 저는 호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미없더라고. 요거는 그 디즈니 참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영화도 이제 올려준다는 거는 다양성을 위해서 좋은 거긴 하지만 난 너무 재미없던데. 네. 근데 라스트 듀얼은 진짜 라스트 듀얼에 대한 짧게 얘기하자면 리들리 스콧 신작인데요. 네. 맷 데이먼, 아담 드라이버, 그 다음에 조디 코머, 킬링 이브의 주연이죠. 조디 코머, 그 다음에 베 애플렉, 이런. 진짜 정말 쪼다같이 잘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명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여기서 이제 아담 드라이버가 절세 미남으로 설정돼요. 네네네.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미남 되어진 배우라고. 네네네. 이 설정을 못 받아들이는 그 관객들이 댓글을 아담 드라이버가 어떻게 해서 이 설정 때문에 몰입이 안 됐다라는 항의가 댓글에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이 헐리우드 세계관을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아담 드라이버는 타고난 미남은 아니지만 현재는 헐리우드의 공인된 미남으로서 인정받아줬습니다. 이제 콤베비치의 자리를 꽤 찼죠. 그렇죠. 그 자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남인 것으로 약속을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화가 좀 이해가 되고. 의식도 있으세요? 항상 소형차 몰고 다니시고. 그럼 아담한 드라이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담 드라이버는 그 특징이 항상 배우들이 맡은 캐릭터에 따라서 그 외모를 많이 바꾸잖아요. 진짜 살도 40-50kg씩 쪘다 빼었다 하는 배우들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하고,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는 빅쇼트 같은 영화에서는 눈도 사팔로 뜨잖아요. 눈도 사실을 연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아담 드라이버는 어떤 역을 맡아도 자기 외모를 바꾸지 않는 배우로 저 처음 봤어 이런 배우. 항상 그 머리 스타일에 항상 그 몸매에 항상 그 표정 그 말투로 하는데 잘해.
그러게 말입니다. 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는 진짜 미남으로 보인다니까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와서 실토하자면 옛날에 그 인사이드 루인에 처음에 잠깐 다녀오고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과감하다. 좀 안면 기형까지 저렇게 영화에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살짝 거인병? 기형까지는 아닌데 여기 저 눈썹 부위가 튀어나오긴 했죠. 아니 좀 거인병 같잖아요. 약간 말단부가 세로로 죄송한데 이제 잘 됐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생각했어요. 지금은 진짜 멋있어 보인다니까. 거기서 그 왕 앞에서 자기 그 변론을 한 다음에 망토를 확 젖히고 뒤로 이렇게 걸으면서 물러나는 장면 같은 경우는 너무 멋있어. 장난 아니야. 거기서는 진짜 스타워즈도 생각나더라고요. 스타워즈 생각나고. 그리고 살짝 개면쩍게 웃을 때 입 부위가 살짝 튀어나와가지고 한쪽으로 동시에 슬쩍 반 정도 돌아가면서 미소 싹 반웃음 짓고 돌아설 때 저게 연기로 된다고? 저 정도까지 얼굴 안면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근육을? 이런 생각이 남들보다 얼굴 근육이 한 2배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매기 입술 저렇게 하면서 그리고 딱 이렇게 노려볼 때 그 눈빛 하면 하여튼 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이거 진짜 기대하고 완전 기대를 충족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다 얘기하면 다음번에 할 얘기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라스트 듀얼 봤고요. 또 라스트 듀얼 가겠습니다. 저는 그 라스트 듀얼, 이터널스, 프렌치 디스패치, 이터널스 봤죠. 와일드 라이프, 미나리 이번에 봤네요. 어떻던가요? 미나리? 미나리 재밌던데요? 그럴만 하던데. 그리고 그 왓챠에 있잖아요, 미나리. 네네. 근데 이터널스는 진짜 이거 영화 진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이터널스. 드디어 이제 마블을 떠날 때가 됐나 싶고. 히어로물이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응당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진짜로. 액션도 구려. 네, 액션도 구리고 그리고 그 히어로즈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저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는 불량한 할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어느 정도 맥락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설명하다가 끝나나? 뭔가 교본 보다가 끝난 느낌, 매뉴얼 보다 끝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거신 그 뭐죠? 이터널스 그 마지막 셀레스트리얼? 셀렉션? 아무튼 셀레스트리얼. 셀레스트리얼. 저는 그 정도의 스케일감이면 히어로고 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그냥 뭔가 이게 아무리 아구리가 잘 맞아 들어가도 어거지가 됐어요, 좀. 쟤를 상대로 그렇게 한다? 그런 어떤 밸런스 파괴가 그 디즈니의 그 마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미덕인가? 그러면서 특히 그 호크아이에서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이제 호크아이가 아무리 그죠. 슈퍼 파워가 없는 히어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벤져스의 군대랑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벤져스의 군대가 아니라 타노스의 군대랑. 그 호크아이에서는 우리가 제가 또 눈여겨 보고 있는 클로이 모레츠의 그 후속으로 또 좋아하는 그 가수이자 배우인 그 범블비에 나왔던 그 헤일리 스테인펠트라는 티네이저, 이제는 뭐 성인이 됐겠죠?가 이제 호크아이의 사이드킥으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173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이 드레스 입고 무도회장 들어간 장면 나오는데 와, 완전 모델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 평범한 인간에서 히어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호크아이의 어떤 사생팬? 뭐 이런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악당이 너무 거대해버리면 이 사생팬 입장에서 활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히어로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악당의 수준을 좀 동네 깡패 수준으로 낮췄어요. 그러면은 호크아이하고는 상대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크아이가 그 와중에 또 위기를 겪어야 되니까 엄청난 설정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좀 이터널스에서는 너무 거대한 적이 나타났는데 거대한 적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너무 약한 동네 깡패 수준의 빌런한테 히어로가 위기를 겪는다거나 하는 좀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아. 중간재 역할을 잘해주는 게 킹핀인데 그 엄청 그 뚱뚱하신 아저씨잖아요. 마블에서. 흰색 정장 여기서 킹핀이 나오거든요. 대머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또 상대하는 히어로에 따라서 스파이더맨 상대할 때는 그렇게 강해졌다가 또 뭐 데어데블이나 이런 아저씨들 상대할 때는 또 그냥 그렇게 동네 진짜 깜빡이처럼 돼버려요. 그 아저씨가 중간에서 그 완충제 역할을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선 죽었도. 그래요? 심지어? 권총 한 방에. 참나.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 드라마 시리즈도 그 마블 드라마 시리즈 디즈니에 있는 것도 디즈니 잘 안 될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그래요? 채널이. 그 정도에?
별로야. 볼 게 없어. 요즘 킬러 컨텐츠가 그럼 시리즈 중에 뭐 라스트 있어요? 듀얼입니다. 킬러 아니, 컨텐츠가. 시리즈물 드라마 중에서는 없나요? 아 저거 있었잖아요. 그 스타워즈 관련된. 그는 저는 원래 스타워즈 가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난 스타워즈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그 조지 루카스 시절의 스타워즈부터 그 네. 뭉통뭉통 그냥 잘라서 넘어가는 그 연출이 너무 싫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너무 방대한 스토리를 다뤄서 그 디테일을 챙길 수 없었는 모양인지. 네. 그래서 저는 스타워즈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들 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건질 만한 거는 라스트 듀얼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라스트 듀얼도 이미 다른 OTT에 있나? 없죠. 없죠. 오케이. 디즈니에서 독점인데. 그럼 아무튼 다음 주에 이걸로 돌아오고요. 마더 안드로이드는 클로이 모레츠 좋아하시는 분만 보셔라. 네. 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도상이었습니다.